이번 강의는 사주팔자 원국과 세운을 기준으로 왜 그 세운에 사건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임진, 무신, 갑인, 개우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았던 사주인데 좀 더 대운과 세운을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개해년에 부친이 사망 후 토지 유산을 받고 1992년 임신년에 토지가 수용되어 50억을 받았습니다. 1983년은 임자대운의 초입 단계로 보니까 임수는 연에 있으며 일주 갑인을 향하여 흐릅니다. 따라서 임자대운의 갑인 일주는 연의 근본 터전 혹은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이것이 그 대운의 가장 주된 사건이나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또 임자대운에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니까 무토터전은 홍수가 발생한 것처럼 무토의 존재가 불안정해집니다. 개해세운에 이르면 무개합하고 개간무 삼자조합으로 월간무토 부친이 상하여서 사망했습니다. 다만 임수와 개수는 모두 갑을 향하는 에너지들이니 토지를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임신년에도 연간 임수가 갑을 향하여 가니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에너지 파동과 시간 방향으로 변화 과정을 살핀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팔자에 정해진 시공간대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신유, 경인, 기유, 을축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임진대운, 갑신년 24살 때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을미대운, 무신년 48세에 두 번째 남편도 사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구조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토일간에 일지유금이 배우자 궁이며 오행으로 목기가 남편에 해당합니다. 십신으로 보면 정간 임목과 평간 을목이 남편에 해당하는 거죠. 목기의 동태를 살펴보면 일지가 유금이기에 월지 임목은 일지 안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많은 금들에 의해서 상하였습니다. 또 시간의 을목은 을축으로 활동이 답답해지고 을경합으로 묶이니까 인과 을 모두 상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인연이 박하여 남편을 죽일 가능성이 높은 사주로 태어난 거죠. 이런 상황을 이해했다면 원국 공의를 살펴서 연령대를 추론하면 되는데 월지는 24세에서 30세요. 시간의 을목은 46세에서 53세 사이로 그 시공간에서 남편에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대운으로 살펴보니까 24세에서 30세는 임진대운이요. 또 46세에서 53세는 을미대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작업은 세운을 통하여 남편의 문제가 생기는 시기를 읽어내는 건데 임진대운은 원국에 없는 수기가 천간에 드러났습니다. 금으로 둘러싸여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임목은 임수를 보면 수기를 빨아 올리려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심하게 낭비하면서 움직이면 많은 금들은 목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공격하여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공격 목표가 없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니 약한 적군을 사살하는 행위와 유사한 거죠. 갑신년이 오면 갑이 드러나 남편의 문제가 발현되기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자, 을미대운을 볼까요? 을미대운 무신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대운의 을은 시간에 있는 을목과 동일하며 월간의 경금과 합하여 묶이고 연간에 있는 신금에게 상합니다. 따라서 을미대운에 남편이 사라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무신년에 이르면 월지 임목과 충하여 임목이 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으로 남편의 사망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은 절대로 단일 물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고 하나의 물상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무신연의 을과 경금은 이 무토터전을 향하고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을목은 무토를 만나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무토를 향하여 떠납니다. 이 현상은 46세 이후에 남편이나 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물상이니 크게 흉한 것은 아니며 외정, 이혼을 암시할 뿐 남편의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을목이 월간에 있는 경금을 향하고 경금도 무토에 드러나고 을경 합한 후에 신금에 찔리고 사망합니다. 즉 움직임이 없었다면 상하지 않는데 움직여서 적의 공격 사정권에 들어와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합으로 묶이면서 남편 을은 신금의 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무술병진 갑술 을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김이대운 28세 1985년 을축년 음력 3월에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음력 6월에 부인과 금전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혼하고 음력 12월 본인도 교통사고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사주인데 세운에 집중해서 좀 살펴볼까요? 원국에서 진월인데 수기가 말라 절실하게 필요한 데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지에 해수가 있으니까 수기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수의 궁의는 54세 이후를 뜻하기에 갑은 마르고 을해 시주도 을이 해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양쪽의 술토가 마른 진토를 충하니까 땅이 심하게 찌그러집니다. 이 모든 여건을 고려하면 갑을 생기는 살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국 구조를 살핀 것이고 대운을 보니까 화기로만 흐릅니다. 화기로 흐르니 진토의 땅은 더욱 마르고 진토 속에 을목은 성장할 수가 없어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운을 살펴서 문제가 발생하는 해를 읽어야 합니다. 사주 원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궁의는 월지 진토로 양쪽의 술토에 충을 당하며 그 연령은 24세에서 30세 사이가 분명합니다. 진토 속에 을목이 청간으로 드러난 을축년에 사주팔자 원국에서 암시했던 불행한 일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기해갑술 기사 갑자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 병월 갑자일 무진시에 상담하였습니다. 22세 경신년에 남자를 만나 신유년에 결혼하고 신미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42세 경진년에 무능한 남편과 강제로 이혼하고 49세 정해년에 새 남자를 만나 무자년에 재혼하였습니다. 공장의 가공부에서 검사부로 인사 이동이 생겼고 직장의 불안감 때문에 상담한 사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원국 구조는 2번 갑기합을 하니까 2번 결혼할 것입니다. 또 보니까 술월이네요. 술월에 시공간에 수기가 많으면 적절하지 않은데 연과 시에서 해수, 자수가 화기를 둘러싸 적군들이 아군을 포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운도 초년에는 해자축으로 흐르니 발전은 어렵죠. 월간 갑목은 첫 남편으로 16세에서 23세 사이에 결혼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대운은 병자로 일지 사화 속에 있는 병화가 청간에 드러나서 배우자 관련 일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46세에서 53세 사이에 이루어질 것인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난 년이 경신년입니다. 경신년에 첫 남자를 만난 이유를 생극 이론으로 판단하면
경신연애 상관경관으로 갑기합을 깨서 사귀던 남자와 헤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죠. 이 여인은 그 해에 연애를 시작했으니 상관을 접촉하다라는 에너지로 활용했습니다. 즉, 상관이 관을 극하는 관점으로 살피면 이해가 어렵지만 경과 갑이 충으로 접촉하여 반응이 일어나고 남자를 만나 연애하였다고 살피면 이치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충이 약한 상대를 상하게 만든다는 관점으로만 살피는 것이 생극작용의 한계죠. 다만 상관으로 접촉했기에 주위 사람들이 찬성하는 연애가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한 연애입니다. 의미를 확장하면 상대를 적절하게 살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결혼 상대를 고른 것이죠. 무인대운이 왔습니다. 무인대운에 이르면 일지와 인사형하니 결혼 생활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다만 42세 경진년에 일지사화의 지장간 경금이 드러나고 경금 상관으로 갑기합을 깨니 이혼했습니다. 동일하게 경금 에너지를 활용해도 남자가 없을 때는 접촉하여 연애하고 중년에는 남자를 밀어내는 작용을 한 것입니다. 49세의 남자를 또 만났는데 시간에 갑에 이른 시기로 대우는 기묘로 기토가 갑기합으로 재혼하는 운에 이르렀습니다. 정해년을 갑 남자의 입장에서 살피면 갑정, 상관의 에너지를 방사하고 기토가 흡수합니다. 다만 정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정화는 술토에서 드러났기에 무토 경쟁자가 사용하던 남자요. 무자년에 결혼한 것은 또한 겁재 에너지를 활용한 재원이며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할 남자를 고른 것입니다. 또 대운 기묘의 묘목은 해묘, 묘술, 묘사로 사회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묘목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흐름입니다. 정유년에 월지 술토의 직업궁이 동했고 유금과 묘목이 충하니 가공부에서 검사부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 설계된 시간표를 받고 살아가는 과정에 시공간에 반응하여 심리, 육체, 물질, 공간에 변화가 생기고 수용하면 편하게 살지만 거부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작용의 주인은 시간이요, 공간에서 현실화됩니다. 신축정의 신해에 무자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초 상황입니다. 내과 의사이고 2017년 정유년 봄부터 주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나 무릎이 찢어져 육체가 상했고 임플란트 2개를 치료 중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주 구조는 명확하게 삼자 조합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정신해, 정유해 조합입니다. 정신임 삼자 조합이죠. 정화가 신금, 유금에 열기를 가하면 해수에 풀어주고 자수로 전달됩니다. 이런 삼자 구조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총명하고 둘째 재물 보기 좋습니다. 다만 금수가 많고 정화 열기가 약하니까 이 화기를 보충해주면 뻥튀기 하듯 해자수기에 풀리면서 재물이 쌓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시간에 무토가 있어서 안정적인 삶의 공간을 확보했고 신무조합은 특별한 구조를 제외하고는 박사급입니다. 또 의사를 하는 이유는 신유술 월은 숙살 기운이 강해서 검경, 금융, 의사 직업이 어울리는데 만약 의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육체가 상할 수 있습니다. 대운을 볼까요? 대운은 초년부터 화기로 흐르니까 금을 자극하여 수기에 풀어지니 총명합니다. 신묘 대운은 신금과 묘목으로 묘 대운은 대략 57세쯤이고 사주팔자 원국으로는 자수에 이른 시기입니다. 묘목은 사주팔자에 없는데 운에서 들어와 강한 금수와 충돌하며 상하는 거죠.
정유년이 오면 묘목생기가 상하기에 무릎이 찢어졌고 정유월과 정유년은 복음으로 해수와 자수의 유금이 풀어지니까 인체의 가장 딱딱한 부위인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료합니다. 정화의 자극을 받은 유금이 해수에 풀어지니 주식 투자로 재미를 보는 중인데 여기에서 기억할 점은 시공간이 반응하는 방식이 절대 하나의 물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신 운이면 무조건 좋고 흉신이면 무조건 나쁘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재물은 들어오지만 육체가 상하고 육체에 문제는 없는데 재물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간목이 수기를 만나지 못해 간목이 마르는 구조들이 보이는 현상을 좀 살펴볼까요? 자, 볼까요? 무술갑어무인 무엇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김효년 의료파업으로 암수술이 지연되어 전이되고 수술 후 이모년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했으나 개미년 46세 가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보니까 천간에 많은 무토의 땅에 간목이 홀로 다스리니 교육, 부동산업에 어울리는데 인옷을 삼합으로 간목이 말라서 재물을 탐하기에는 너무 조율합니다. 또 운이 미신유로 흐르면서 간목이 가을에 수확당하니 갑생기가 심하게 상했습니다. 무술대우는 간무 조합이니까 무토, 육체가 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인옷을 화기를 가득 담은 술토. 술토는 질병 중에서 암으로 인체의 특정 부위가 딱딱하게 굳는 것이며 진술충 및 모든 토는 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인년에 간무가 만나니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기묘년에 갑기 합으로 갑의 활동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지연되었습니다. 자, 기해대운으로 갔는데 기해대운으로 넘어가면 이모년이 옵니다. 이모년은 임갑기 삼자조합으로 새롭게 뿌리 내리는 운이지만 강하지는 않죠. 비록 교감으로 승진했으나 사망에 이른 이유는 임수와 해수 때문입니다. 사주팔자에 수기가 전혀 없으니 간목은 수기를 만나기 전에는 마른 상태로 움직임이 둔하기에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임수와 해수를 만나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 수기가 고갈되고 갑도 말라버리는 거죠. 예로 말라가던 나무에 갑자기 물을 주면 죽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개미년에는 개간무 삼자조합으로 육체가 상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기사갑술 무오, 무엇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26세 정축대운, 2014년 갑오년에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구조도 방금 보았던 사주와 유사하게 간목이 많은 토들을 통제하지만 강한 화기에 마르고 상했습니다. 대운은 해자축 수기로 흘러서 좋을 듯 해도 태어날 때 받지 못했던 수기를 활용하기 힘들고 또 술토, 난로가 상합니다. 정대운은 24세에서 28세까지이고 사주팔자 원국에서 정확하게 월지 술토의 시공간입니다. 정화는 술토에서 드러난 것이니 술토의 상황을 살피면 사술, 오술, 오술로 화기가 가득한데 축토와 형하면 마치 화약고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갑오년은 갑무조합으로 육체가 상하고 갑기 합을 하니 땅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으며 오축으로 갑작스런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대운은 아직 축술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월운에서 진 및 축을 만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주팔자에서 갑, 생기가 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태어나서 단명할 운이었습니다. 경어무인 병술 을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여관을 운영했는데 갑신대운 경호년 61세 미월에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 구조도 인호술 삼암으로 인목이 말라 생기를 잃고 시간에 있는 을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운이 사오미로 흐를 때는 괜찮았는데 갑신대운에 이르면 메마른 월지 인목이 인신충으로 상합니다. 경호년은 인신충과 갑경충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해이며 미월에 갑기합으로 생기가 흑으로 돌아갑니다. 갑은 인체의 머리 부위요. 경에 의해 충격을 받았으니 뇌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신축 임진 병술 신묘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상황입니다. 명문지방대학 전자학과 출신으로 지방방송국에 입사하여서 계속 승진하여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 병술대운 57세 정유년 이민월에 퇴직하고 음악방송국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과 월에서 신금을 임수에 풀어내고 신임병, 시공간 흐름이 바르니까 총명합니다. 운은 또 보니까 수기로 흐르니 진월의 시공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했고 병화의 빛을 임진, 신자진으로 물처럼 흐르고 어둠에 존재하는 것들을 환하게 밝히니 방송국 물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병술대운은 일주와 동일하기에 자신을 밀어내는 이치와 같아서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정유년에 술토에서 정화가 드러나니 진술충으로 사회궁을 충하여 직업에 변화가 오는데 이민월은 임병충으로 직장 변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무신 을묘정축 신해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김희대운 39세부터 노래방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보면 연과 월에서 무을조합이니까 교육 공직의 상이니까 자신이 사용하거나 부모가 활용하는데 만약 자신이 사용할 경우 일주 정축의 시기에 이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연과 월은 교육 공직의 불상이니까 축토의 시기에 이르면 묘축으로 을의 활동이 답답해져 변동을 원하고 또 연지에 있는 신금이 일지 축토에 담기니 37세에서 45세 사이에 재물을 축척하는 운입니다. 또 일시에 보니까 정신의 삼자조합이 보여서 재물을 빠르게 축척하는 구조요. 해자축으로 어둡기에 정화를 활용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노래방을 운영하여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 그럼 비교사주를 한번 볼까요? 갑진 임신 정미 신해시에 태어난 여자가 있습니다. 유능한 대학 교수입니다. 정묘대운 52세 을미년 개미월 갑오일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해시의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정묘대운은 46세부터니까 원국에서 보면 시주, 신해에 이른 시기입니다. 연월은 갑, 임신 조합으로 교육, 공직, 물상인데 시주는 정신해로 재물을 추구하는 조합입니다. 즉 사회에서는 교수로 활동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물을 추구합니다. 정묘대운의 정화가 신금을 자극하여 재물을 축척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묘목에 이른 시기 50세 이후 묘대운으로 바뀌면서 해, 묘, 미, 삼합을 이름과 동시에 묘신합으로 생기가 상하고 시간에 있는
신금도 목을 자극합니다. 해묘미 삼합을 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정화열기에 자극을 받은 신금을 해수에 풀어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을미년에 을신충으로 을이 상하면서 정화를 향해 가던 피의 흐름이 일순간 막혀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거죠. 신갑, 신을이 만나서 갑을이 상하는 과정에 정화로 가는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마비, 뇌출혈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임자, 경술, 경진, 경진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임자대운에는 취직하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개축대운, 갑신년에 회사에서 승진하였습니다. 34세 을류년에는 부모님께 돈을 투자했다가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자, 볼까요? 월지 술토는 화로와 같아서 지켜야 하는데 연주가 임자요, 일지 진토이기에 술토에게는 편한 구조는 아니죠. 또 대운도 수기로 흐르니까 중년 이전에는 발전하기 힘듭니다. 임자대운에는 경금이 지도자, 병화를 전혀 만나지 못하기에 기술, 예술, 방탕의 물상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단체, 조직, 직장에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개축대운의 개수는 임수의 응축 에너지와는 달라서 발산 에너지로 경금에게는 임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에너지인데 34세 을류년은 일간 경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금의 특징대로 물질에 지대한 흥미가 생기는 시기인 거죠. 을류년에 이르면 을경합이 세 곳에서 이루어지고 세 개의 경금이 하나의 을목을 나누고자 다툽니다. 을경합은 재물을 확장하려는 욕망이 강해지고 유자파, 유진 한탕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운까지 보면은 유축진, 유축진 3자 조합으로 큰 돈을 한 번에 벌고야 말겠다는 욕망에 휘둘려서 을경합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흐름을 만들고자 원국에서 경금이, 대운에서 개축이, 세운에서 을유가 이 세 개의 경금과 을경합하여 부모에게 투자하고 부모님이 사기당하는 물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무술 무엇이뇨 기해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말을 알아듣기는 하나 하지는 못합니다. 경신, 신유 대운까지는 서울 부잣집 장자로서 약간 정신장애가 있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서 딸 둘에 아들 하나까지 낳고 어려움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술대운 41살의 무인년에 10월 20일 저녁에 급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10시 50분경, 즉 무인년 임술월 경자일 정해시에 사망하였습니다. 혈압에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면 먼저 생기가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원국에서 느껴야 합니다. 즉 육체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가능한 목, 금이 싸우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지 해수에 있는 간목을 제외하고는 목기가 없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일주 신유의 시공간에 이르면 31살에서 45세 사이인데 이때 이르면 살기가 강해지고 오하의 자극을 받은 신유는 수기를 보면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목기를 보면 목기를 자를 것입니다. 사주팔자 원국 신유의 시기에 대운은 임수를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미, 경신, 신유로 수기를 만나지 못한 신유는 반발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가 임수를
만나면 축적되었던 화기를 수기에 풀어내고자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이것이 매우 강한 살기이지만 또 수기만을 만났을 때는 아무리 살기가 강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운에서 목기를 만나면 금수 목기가 어지럽게 반응합니다. 신유가 수기에 튕겨져 나가고 무인연애 인유로 살기가 강해지고 인유조합이 말해주는 것은 암시하는 것은 암살, 킬러, 살상, 경찰의 물상인데 이런 것이 발현될 것입니다. 문제는 인유로 유금이 인목을 저지하면 인옷을 삼합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오화, 심장, 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면서 마치 물호수를 발로 밟으면 한순간 물은 나오지 않고 수압이 높아지듯 막히면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 사망한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만나지 말아야 할 목기를 세운에서 만난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무신을축 임진 병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3일 오후 3시 88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마주오던 1.5톤 트럭과 충돌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마에 유리가 박히는 상처는 있으나 쌍방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2001년은 34세로 사주팔자 원국에서 임수일간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임수의 특징은 유동으로 계속 바쁘게 이동하는 에너지이죠. 대운은 무진대운으로 십신으로 편간이기에 편간이 암시하는 무령은 관제구설, 육체손상, 스트레스, 직업변동 등이며 이 대운에 발생할 가장 핵심 사건이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십신으로 살피지 않아도 무토가 임수의 흐름을 막으면 임수는 멈춰지고 자신의 에너지 특징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대운이 분명합니다. 또 무토는 연간에 있으니까 터전과 직업, 삶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또 국가로부터 통제, 제약을 받을 일이 생길 일이 있으며 관제구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토는 진축파하고 신진합하여 유동의 속성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사주팔자 원국 임수의 시기에 무진대운을 만나면 임수의 흐름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사년은 축토 속에 신금이 천간으로 드러나 월간 을목을 충하면 임수가 을목으로 흐르는 움직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기는 목기를 통하여 그 움직임을 발현시키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찌르면 임수도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에서는 교통사고는 주로 유축진, 축진, 유진, 사축진의 조합으로 발생하고 또 신자진, 수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신사년의 사축진, 신진 조합으로 교통사고 조합이고 임을의 흐름이 신금에게 답답해지고 무술월에는 수기의 흐름이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분들은 시공학 이론체계가 기존의 생각 논리와도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또 명리학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시공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공감할 것입니다. 사실 사주팔자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들은 극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생극체계는 생하거나 극하는 논리만 있어서 시공간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다고 느끼시지만 시공간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명리학의 근본적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주팔자 원국에 존재하는 복잡한 시공간 구조를 살펴보았고 대운과 세운의 반응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세운을 기준으로 월운과 일운도 살필 수 있는데 모두 공적, 사적 시간이 공전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내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다르게 반응하기에 사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들의 적용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는 일기를 쓰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기록하여서 에너지 파동의 변화를 살피려고 노력합니다. 이 방식은 일기장과는 다른데 일기장은 에너지 파동과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건이나 문제를 기록하고 그날에 주어진 간지로 그날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이론을 살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기록하다 보면 특정한 일에 동일한 현상이나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느끼고 그날의 간지가 무엇인가를 살피면 간지의 에너지 특징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내용들은 모두 2012년 7월 21일에 올라온 글들이며 이 시공간 좌표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상응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드러냅니다. 같이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아침 7시 51분에 올라온 글입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외국에 나가네요. 큰아들은 닭띠로 병호 일주이고 일본으로 나가고 작은 아들은 돼지띠인데 뉴질랜드로 갑니다. 왜 하필 이날에 해외 이동에 대한 글을 올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런 글을 올리게 만들었고 두 아들은 왜 해외를 향하여 가는지 이해하면 간지의 특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날의 일운은 개미로 이 간지에는 해외 이동이라는 에너지 파동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을축 개미 신의 경인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 원국에 보면 월주에 개미가 있으며 해외, 역마의 에너지 특징이 강하기에 정확하게 월주 궁이에 이르는 16세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다시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며 부친은 중동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1973년생 남자로 신묘년에 공무원에 합격하여 섬에서 근무 중인데 계사년쯤 육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남자도 동일하게 이동에 대한 의문을 품은 날입니다. 자, 세 번째. 1953년 2월 10일생 여인은 관제가 동하여 무척 힘들어서 어디서 물어보니 조상님이 화를 내신다고 천도제를 올려들어야 하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왜 개미일에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십궁도 2를 살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십궁도 2. 임계가 있는데 임계는 영원의 세계와 같은데 미토 위에 있으면 이 영혼이 증발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신을 다잡기 위해서는 영혼을 달래는 행위가 필요하기에 개미일에 이런 글을 올린 거죠. 만약 정신적인 방황이 아니라면 육체가 방황하는데 예로 해외로 떠나는 행위인 겁니다. 자, 네 번째. 61년생 여성은 개미일에 제주도를 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개미일에 자신도 모르게 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주는 에너지대로 뇌가 반응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공간은 공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각각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내가 가진 사주팔자의 시공간 좌표가 다르고 이론의 에너지와 사주팔자의 에너지 파동이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미는 왜 이동의 속성을 가질까요? 미토는
화와 금을 연결하는 교역 공간입니다. 열매 크기는 완성되고 해묘미 삼합 운동으로 성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미토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그 공간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미토의 공간에서 살면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또 미토 공간 위에 있는 개수는 발산 에너지로 봄의 을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활용하죠. 문제는 미토를 만난 개수는 5월부터 시작된 정화의 중력작용으로 쓰임을 상실하고 미토의 지장간에 있는 을은 성장을 완료하였기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수는 미토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개수는 미토 공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동하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수는 미월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쓰임이 필요한 것을 찾아 떠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 방황하는 것이고 멀리 떠나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이론의 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김희일 임신시에 개업하여서 한의원을 옮길 생각이 없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김희일. 이 김희일은 해묘미 삼합운동이 마감되어서 성장이 어려운 공간인데 천간에 기토가 있으니까 삶의 터전에 대한 문제를 암시합니다. 개미는 개수의 좌우로 활동하는 게 문제라면 기미는 삶의 터전에 대한 문제인데 성장이 완료하여서 그 터전의 가치가 별로 없으니 옮기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거죠. 특히 임신시에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신금영마에서 신자진 삼합운동으로 색계에서 공계로 크게 변화를 주기 위함이며 임수는 병화의 빛이 사라져 그 공간에서 떠날 것임을 요구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임신간지는 정임합으로 물질, 육체를 만들어내는 정화의 중력에너지 정화가 임수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신금은 신자진 삼합으로 그때까지 이노술 삼합운동으로 만들어냈던 물질들을 정리하여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물처럼 흘러갈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임수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환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요구를 받았던 시공간인 거죠. 이런 시공간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현재의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60개의 시공간 부호는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간지와 간지가 만나고 청간과 청간이 지지와 지지가 만나서 독특한 파동이 생기고 이에 따라 무형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